첫 번째 항목은요. 돌아온 오세훈인데요. 뭐 앞에서도 이제 얘기하셨지만 얼마 전부터 방송 등을 통해서 활동을 재개해온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내일 자유한국당에 입당한다라고 하는데 좀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. 뭐 미래비전 특위 위원장 맡는다고요? 그렇습니다. 내일 입당하면은 이번에 신설이 되는 미래비전 특위 위원장 맡아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되는 성장 전략을 만드는 등의 노선 재정립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요. 또 이제 간단한 입당식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나름 이제 격식을 갖춰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내년 전당대회에 나가느냐 마느냐가 제일 관심사 아니에요? 그렇죠. 이제 일단 오세훈 전 시장 측은 고민을 더 해보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뭐 결국 출마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이 언론에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또 오세훈 전 시장은 서울 광진구 을 당협위원장에 이제 신청을 해서 21대 총선 출마도 검토한다 이런 방침인데 여기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전 대표 지역구기 때문에 뭔가 빅카드끼리의 싸움 뭐 이런 그림을 만들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근데 있습니다. 입당 그러는데 사실은 복당 아니에요? 그렇죠. 2017년 1월 달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새누리당을 탈당했고 그다음에 이제 바른정당 창당할 때 참여를 했었는데 여기서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다가 국민의당 통합 국면이었던 지난 2월 달에 이제 다시 탈당을 했죠. 그래서 1년 10개월 만에 자유한국당에 이제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또 엄밀히 얘기하면 복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습니다. 네. 또 관심 모았던 황교안 전 총리는 언제 입당한답니까? 지금 시점에 입당을 한다는 것은 역시 또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 고려한다 이 얘기가 나오는 것인데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원래 정치인인 오세훈 전 시장과는 좀 조건이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어떤 조건이요? 이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최대한 잡음이 없어야 이 대표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? 근데 지금 구 친박계 인사들끼리도 황교안 전 총리가 전당대회를 나가야 되느냐를 두고 지금 의견이 좀 분분한 상황이거든요. 거기다가 뭐 오세훈 전 시장과의 경선 구도가 만들어진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이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반대로 또 거물 대 거물 구도로 경선을 치르면 흥행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한쪽에서는 좀 나오는 모양입니다. 아무래도 황교안 전 총리는 좀 친박 쪽하고 가깝다 이런 거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럼 오세훈 전 시장은 어느 쪽이에요? 이 오세훈 전 시장의 경우에는 과거 친이계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2016년에 김무성 대표 체제에서 총선을 치를 때는 이 종로 출마를 두고 박진 전 의원이랑 경선을 하면서 또 이때는 친박계가 지지를 했었거든요. 어허.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탄핵 국면에서도 지금의 이른바 이제 복당파와는 조금 결이 다른 행보를 또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뭐 전당대회에 나간다든지 이런 그림을 그린다면 지금 원내대표 선거 구도에서 나경원 의원이 하고 있는 그런 비슷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나경원 의원이 중도를 표방하고 있다 그거죠? 그렇습니다. 나경원 의원도 과거엔 친이계라고 했는데 바른정당 창당에 아예 참여를 안 하면서 좀 상황이 달라졌죠. 지금 이제 말하자면 뭐 잔류파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얼마 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감옥에 갈 정도로 잘못을 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했고요. 그래서 구 친박계 인사 중에는 이제 유기준 의원이 뭐 출마 준비하고 있지만 좀 더 확장력이 좋은 나경원 의원으로 단일화를 해서 안정적으로 좀 선거를 치르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다는 거죠. 원내대표 비박계 주자들은 단일화하기로 했죠? 구체적으로 이제 강석호 의원하고 김학용 의원인데 내일 이제 그 단일화를 어떻게 한다 이걸 공표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. 근데 언론은 강석호 의원이 불출마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들 지금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선명한 계파 대결 구도가 형성될 가능성이 커지고 그게 또 전당대회 구도에도 영향을 좀 줄 수가 있겠죠. 오늘도 구친박계로 분류되는 정우택 의원이 뭐 바른미래당 소속 인사 5, 6명이 기습 복당을 해서 뭐 당협위원장이 된다는 소문이 있다 이러면서 또 김병준 비대위에 불만을 표시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좀 진통들이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. 네, 두 번째 항목은요. 주먹과 화염병인데요. 언론에 이제 어제 대법원장 화염병 테러하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불법 점거 및 폭행 사건 이게 대대적으로 좀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. 오늘 이해찬 대표가 한마디씩 했죠.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이 두 문제 모두에 대해서 이제 발언을 했는데요.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임원 폭행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정부와 경찰이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. 경찰의 책임이 있다.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또 대법원장에 대한 이제 화염병 투척 사건 이거에 대해서도 공동체를 파괴하는 중대한 행위다라면서 절대 재발돼서는 안 된다.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. 오늘 김부겸 장관이 김명수 대법원장한테 사과도 했고요. 그렇습니다. 이 민감령 경찰청장하고 함께 김명수 대법원장을 찾아가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보고를 했는데요. 또 경찰은 범인인 남모 씨의 이 강원 홍천군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. 좀 이런 일련의 대응은 당연히 이제 사법부 테러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인데요. 그런데 또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이 보수 세력이 생산하는 프레임에 대한 판단도 좀 같이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. 어떤 프레임 얘기하는 겁니까? 오늘 보수 언론들 보면은 김명수 대법원장
원장이 편향된 사법부를 만드는 바람에 이제 신뢰가 하락을 했고 이게 테러의 원인이 됐다는 식의 논조로 기사랑 사설을 막 썼거든요. 예. 그런데 범행의 배경이 된 판결은 돼지 농장의 뭐 친환경 인증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성격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겠죠. 예. 그래서 좀 상관이 없는 사건들을 엮어서 맥락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반면 또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임원 폭행에 대해서는 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그 내용은 어떤 거죠? 현대차 협력업체인 유성기업에서 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무 담당 임원을 감금한 채 집단 구타를 하고 협박을 했는데 노조가 이 진입을 막아서 경찰이 뭐 수방관했다 이런 얘기거든요. 오늘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이 사건을 두고 민주노총이 스스로 가진 힘에 취했고 대통령과 정부가 이걸 방조해서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하기도 했는데요. 하지만 이 회사에서 갈등이 지금 8년간 이어지고 있고 폭행 사건도 그 결과다라는 점을 같이 봐야 균형 있는 보도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. 아무리 갈등이 오래 끌어왔다 하더라도 폭력은 안 되는 거죠. 그렇죠. 당연히 폭력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고 경찰이 폭행을 막지 못한 책임도 물어야 되는데 이 회사가 이제 뭐 창조 컨설팅 뭐 이런 노조 파괴라든지 이런 문제로 계속 문제가 됐던 회사고 회장이 또 1년 2개월 실형 선고받은 이런 이력도 있는 상황이거든요. 예. 그래서 이제 책임을 묻는 것과는 별개로 좀 공정한 보도가 가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. 고맙습니다.